오늘 저희가 WPT 네 다시 돌아왔죠. 그런가요? 돌아온 WPT 아닌가요? 그렇겠죠. 네. 뭐죠? 진행을 해주세요. 아 예. 예. 네, 저희가 오늘 제가 오늘 진행자입니까? 네, 진행자예요. 아 예 그렇군요. 네. 네. 호스트가 너입니다. 아 그런 거예요? 네. WPT 기획 너랑 예. 저는 이제 또 진행자로는 대표님이 이렇게 딱 그거 하시는 줄 알았는데. 예. 맞아요. 진행 너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들어가서도 너예요. 자 여러분들. 네. 돌아온 WPT입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사실 고민을 좀 했어요. 어떤 포지션을 좀 먼저 해야 될까. 그래서 뭐 사실 공격수를 먼저 할 수도 있고, 그죠? 수비를 먼저 할 수도 있고, 미드필더를 먼저 할 수도 있고, 골키퍼가 될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저는 프리미어리그나 이제 뭐 유럽 대항전을 보면서 느낀 거는 이 수비형 미드필더 3선 자리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뭐 축구에서 제일 중요한 자리 중에 하나죠. 그렇죠. 네. 그리고 제일 구하기가 힘들어요. 좋은 선수로. 네, 그런 그렇죠. 유형이 참 드물죠. 그래서 뭐 저희가 사실 얼마 전에 영상 통해서 로드리랑 이제 카스미르 관련해서 얘기도 한번 했었고 하다 보니까 성현랑 이제 얘기를 해서 그럼 오늘은 수미를 스타트로 이번 WPT는 좀 해보는 게 좋겠다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DM으로. 괜찮으신가요? DM으로 가죠. 네. 좀 선호하는 DM 있으신가요? 대표 DM. 뭐 선수로 그냥 역대로 다 포함해서. 저는 그럼 뽑는 선수가 있어요. 은퇴 다 포함입니다. 다 포함. 제가 이제 베스트 11을 꼽아라. 그러면 이제 뽑는 선수가 있죠. 누구죠? 마우로 실바. 마우로 실바? 네. 저 약간 생소하네요. 마우로 실바. 브라질 선수입니다. 브라질. 네. 데포르티보 있었고. 데포르티보 라코르냐. 라코르냐. 네. 저는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 DM 하면 가장 아니요. 김한윤이요. 김한윤! 제일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김한윤. 약간 파이터적인 그런 어떤 태클을 해주는데 경고받고 퇴장은 또 이상하게 안 당하는 선수예요. 파울이 엄청 많아요. 맞아. 우리 회사 이제 거의 처음 들어왔을 때 종인 형이랑 찍었던 영상에서도 저는 그때 김한윤을 맞아. 김한윤 얘기한 적 있었어. 맞아요. 네. 저는 이제 또 한 명 있죠. 김상식. 전화 연결 가능한가요? 지금 아마 이제 막 귀국하시지 않았나요? 그니까요. 아니 이제 시차 적응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내일은 가능한가요? 제가 한번 카톡으로 본 적이 있어요. 네. 아니 근데 이거 진심이에요. 저는 선수 김상식을 개인적이지. 제가 그렇게 한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뭐라고요? 선수 땡땡땡 이렇게 한정하지 마라. 사람 자체 좋아해야죠. 그렇죠. 진짜 전 진짜 좋아합니다. 너무 잘했고 아까 김한윤 얘기할 때 그 얘기했잖아요. 파울. 김상식 기가 막혔거든요. 영리한 파울. 진짜. 그럼 툭툭 끊어버리고. 인정이지. 커팅의 왕. 좀 기억이 많이 납니다. 자, 한번 가볼까요? 가죠. 자, 이제 화면 이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저희가. 네. 이게 세팅을 예쁘게 잘 해놨네요. 네, 성효가 이제 깔끔하게 만들어서 약간 오락실 느낌이네요. 네네네. 아케이드. 테트리스 그런 느낌으로. 첫 바단에 이제 마티치 대 비티냐. 네. 사실 비티냐는 요새 파리에서 그렇게 썩 아주 좋지 않아요. 요즘 파리가 중원이 좀 붕괴된 느낌이고 베라티가 나는 그렇게 폼이 안 좋은 거를 처음 본 것 같아. 일단 부상도 너무 작고 베라티는 올라오려고 하면 항상 흐름이 끊겨요. 네. 그래서 이제는 베라티를 많은 분들이 삼선의 수위급 선수로 보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전의 기량이 아니고 근데 그 또 갈티에 감독이 비티니를 막 올려쓰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앞쪽에다가. 2선도 올라가요. 다이아몬드 사사의 기준으로 공미도 좀 쓰고 있었죠. 근데 과연 그게 맞는 건가? 나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여기서 비티니아가 과연 어느 역할을 맡는 게 가장 좋은 역할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봐요. 공미 아니고요. 네. 그렇다고 했을 때 전문 수미를 원볼란치로 보는 것도 사실 이 선수한테 제격은 아니에요. 그럼 중미다. 중미. 약간 이제 6번, 8번, 10번으로 봤을 때 저는 8번이 더 나은 선수라고 보는데 근데 비티냐가 저 2000년생이라는 나이도 문제가 되겠지만 시야가 좀 넓지 않아요. 볼을 주는 게 너무 한정되다 보니까 비티냐한테 플레이메이킹을 다 맡기면 요즘의 파리처럼 조금 부진한 기준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새롭게 시즌 3로 하는 거 아니야? 네. 그럼 기준을 정해야 돼. 기준은 현재 폼입니다. 그렇다면 비티냐를 뽑는 게 굉장히 좀 어렵다. 그렇죠. 왜냐면 그리고 이게 누적을 할 수가 없는 게 이 아저씨는 너무 짧아. 가격 끈 사람이고. 아니 첼티치는 진짜 짱이었단 말이야. 아니 둘이 띠동갑이잖아. 근데 그게 어떻게 그 누적을 어떻게 하겠어? 그렇죠. 현금으로 가야죠. 이게 WPT 보통 누적으로 할 거면 은퇴한 선수들을 이제 누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해야 되는데 이 선수들은 우리가 현재 폼을 기준으로. 왜냐면 만약에 진짜 누적으로 하잖아요. 그럼 뭐 카스미르가 우승이겠지. 그러니까 계속 코리아 뭐 이런 거 다 따졌을 때. 그럼 이제 뭐 넣으려면 이제 백켄바우가 들어가야 되고. 그렇죠. 의미가 없어져. 네, 그때가 그립다. 저는 이거 마티치 현폼으로 봐도 우위라고 봐요. 마티치 현폼 되게 좋아요. 지금 로마의 삼선의 핵심이죠. 맞아요. 마티치가. 무리뉴 다시 만나서 역시 뭐 잘해주고 있고 왼발의 빌드업 능력, 커팅 능력은 영리한 선수다. 진짜 머리로 잘하는 선수입니다. 이거는 마티치로 가는 게.
조르단 베레투 대 로드리. 근데 베레투도 진짜 좋습니다. 잘해요. 네. 베레투가 좋아요. 그쵸. 그런데 이걸 베레투를 고를 수는 없어요. 야, 이 대진운이 너무 안 좋다. 예, 아니 우승 후보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베레투가 스탯 생산력이 약간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이기 때문에 뭔가 공격 포인트가 이 선수들의 메인 스탯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제 요즘 우리가 수비한테 기대하는 거는 뭐 갑자기 시원하게 중거리 한 번씩 빵 때려주고. 근데 이제 로드리나 카세미로 같은 선수들은 그런 느낌들이 좀 있잖아요. 뭐 중요한 순간에 득점이 간혹 나오고. 맞아요. 그리고 뭐 그런 거를 빼더라도 이 선수는 수비형 미드필더, 전 세계 수비형 미드필더를 예를 들어 우리가 로마 광장 앞에 다 모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수만 명이 모였어. 프로 선수들 중에 수비형 미드필더 보는 사람 다 모였어. 네. 자, 그럼 너네 뭐 쫙 모인 다음에 다 줄 서. 뭐 리그별로 다 줄 세워. 그런 다음에 앞에 나와서 한 사람 대표이사 한 명 뽑아가지고 발표해. 우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럼 이제 앞에서 나와가지고 가위바위보 해야 되는 사람이 로드리랑 카세미로 정도 됩니다. 그렇죠. 이제 포함이 되죠. 야, 네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네. 근데 이제 거기에서 베레투가 나온다. 그럼 이제 넌 들어가야지. 아직은 너 여기는 아니야. 지역구는 괜찮아. 너 거기서 니는 모르겠는데 여기 전체 대표는 아니야. 근데 여기는 얘는 전체 대표란 말이야. 맞아요. 네. 안정감의 차이가 큽니다. 네, 그 안정감이 로드리가 너무 좋아요. 물론 이제 베레투도 뭐 활동량도 많고 되게 괜찮은 선수고 전진 패스도 잘 뿌려주지만 이거는 로드리로 가는 거예요. 네. 좋은 선수이나 대준이나 좋다. 로드리. 주앙 팔리냐 대 엔소. 근데 팔리냐가 좀 거칠다는 이미지가 있긴 하잖아요. 왜냐면 태클이 좀 깊게 들어갈 때가 있어요. 네. 이 선수가 그 데브라이너한테 했던 태클도 사실 좀 그랬었고. 저 소신 발언해도 됩니까? 예. 쉽게 고르기 어렵다. 둘. 네, 왜냐하면 팔리냐 나는 괜찮은 선수라고 저도 봐요. 아주 괜찮은 선수. 아주 거친 부분이 문제가 되긴 합니다. 케빈 더브라이너를 부상시킨 선수 중에 하나죠. 근데 이 엔조가 현 폼이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치가 사실 생각보다 많지 않아. 왜냐면 이 선수는 유럽에 온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래. 프리미어리그 온 지는 더 안 됐어. 그러니까 나는 월드컵 플러스 최근 첼시 경기를 봐야 되잖아. 좋았던 적도 있으나 벗겨진 적도 있어. 그건 맞아요. 수비는 팔리냐가 훨씬 잘해요. 아까 네. 그 거칠다는 것도 그걸로 오해하면 안 된다. 수비 잘하는 선수입니다. 위치 선정 좋고 경합 잘하고 플럼의 밸런스를 이끄는 확고한 선수는 팔리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되게 쉽게 딱 대답하기 어려워요. 은근히 롱패스도 좋아요. 네. 근데 오늘 제가 벤피카 경기를 중계하고 왔거든요. 벤피카 우리에. 네, 그 경기는 많이 묻혔지만 벤피카가 이기긴 이겼는데 엔소가 없으니까 빌드업이 안 돼요. 어려워하겠지. 규칙이 팔렸잖아. 와, 엄청 공백이 느껴지더라고요. 벤피카가 이게 생각보다 조별리그 때 분위기를 이어가기 힘들 거라고 봤고 올 시즌 폼을 본다면 최근 폼이라고 해도 벤피카의 폼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벤피카 시절의 폼을. 그래서 전 플레이메이킹에서 엔소를 꼽습니다. 엔조. 네. 근데 고민이 좀 되네요. 월드컵 임팩트를 사실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럼요. 그것도 최근 폼에 그것도 들어가지. 그것도 최근 폼에 들어가야 되고. 그 생각도 들어요. 팔리냐가 그럼 첼시로 오면 잘할까? 근데 지금 첼시 전술에서 과연 삼선 미드필더가 누가 와도 잘할 수 있을까 싶어요. 존나 잘하는 거 아니야, 완데. 다 깨부수고 다니고. 개 잘해. 포터 축구의 마지막 퍼즐. 예. 팔리냐. 예. 저 엔소 하겠습니다. 엔조. 이거는 사실 대한민국 쿼터로 올리기가 힘들어요. 한국 쿼터 한 명. 근데 올리기가 힘들어요. 예. 우리가 보통 이제 32강에서 이제 한국 선수 한 명 등장했을 때, 이 정도 한번 올려주자. 그게 있었는데, 데크란 라이스는 힘들죠. 라이스가 가시죠. 근데 우리 월드컵 영웅이에요. 우리 코바. 월드컵 때 진짜 잘했어요, 정우영 선수. 진짜 칭찬받아 마땅한 플레이를 많이 코바 보여줬죠. 좋아요. 저는 우루과이전 때 딱 보고 정우영이 이렇게 압박을 열심히 하는 선수였구나라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사실 코바 정우영 선수가 많은 비판을 받았던 선수입니다. 원래는. 근데 이번 월드컵 때는 그럴 만한 부분을 굉장히 본인이 잘 만회하면서 훌륭한 맞아요. 역할을 했지만 라이스로 가겠습니다. 저는 삼선은 잘해도 본전인 자리다. 네. 어려운 자리야. 그럼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튀게 잘하는 선수는 존나 잘하는 거야. 그래서 로드리, 카세미로 라이스 이런 선수들이 지목을 받는 거예요. 라이스 만능이에요. 이제 만능이에요, 진짜. 마르틴도 근데 후벤 네베스. 아탈란타의 더러운. 근데 후벤 네베스도 사실 이제 저희가 리스트에 넣으면서도 네베스는 들어가야 된다. 요즘에 이제 저는 울버햄튼 경기 보면서 네베스가 더 성장한 미드필더가 됐다고 여깁니다. 생각보다 네베스가 난 그 이전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었던 선수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 한 2년 전, 3년 전에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자카랑 네베스랑 은근히 단점이 좀 공유되는 부분이 있다고 얘기했고 저는 그때까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부분을 막 약간 무티뉴가 메워줘야 된다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어쨌든 발도 그렇지. 요즘에 네베스를 보면 옛날보다 더 발전을 한 게 수비로의 복귀 속도가 되게 빨라졌고 위치 선정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수비할 때 네베스가 좀 느리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딱 그 느낌이었단 말이야. 요즘은 자기의 판단력으로 그런 느린 게 나오는 상황 자체를 본인이 줄여나가요. 커팅 좋고 위치 잘 잡고 무엇보다 아탈란타 경기를 보면 더론이 은근히 짧은 패스 미스가 있는데 롱패스는 잘 주거든요. 근데 패스의 툴도 더론보다는 네베스가 훨씬 더 다양하고 많다.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그 네베스 나이 보고 좀 놀라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러신 분들 많아요. 왜냐면 오래됐거든. 우리가 인지한 지. 한 92, 93 정도 여전히 어리기 때문에. 맞아요. 여러분들이 안 믿으시겠지만 저보다 동생이에요. 한 살 동생이야? 맞아요. 믿겨요. 믿겨요? 네. 가까우니까. 우린 가까우니까. 채팅창 반응 봐요. 바로 놀랄걸? 지금 물음표 뜨잖아. 왜 아무도 안 떠? 네 말에 대해 물음표가 뜨는 것 같은데요? 꽤 믿깁니다. 믿겨요? 예. 믿고요라는데 믿고 거른다는데요? 언제 뭐 97년생 놀랐다더니만. 예. 그럼 네베스로 가겠습니다. 더런도 좋은데. 좋은 선수예요. 더런 진짜 성실하죠. 네베스. 더런도 잘하고 있어. 로버트카 호이비에르 이거는 근데 나오지 않나요? 이거 현폼과 팀의 어떤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봤을 때 이거를 호이비에르로 고르는 게 좀 쉽지 않다. 로버트카 진짜 나갑니다. 저는 이제 로버트카의 지금 활약상을 볼 때마다 항상 이제 좀 격세지감이다. 저는 셀타비고 때 이 선수가 이렇게까지 잘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때는 사이즈도 애매해. 그렇다고 뭐 탈압박을 엄청 잘하는 것도 아니야. 그치. 그렇다고 이 선수가 뭐 빠른가? 그렇게 막 이게 또 스피드가 엄청난 장점인 선수는 아니잖아요. 근데 요즘 보면 약간 축신 모먼트야. 그냥 진짜. 멋있. 체형이 존나 카소라 체형이에요. 이 선수가. 볼 관리 능하고 조율 잘하고 경기의 위치 선정, 빌드업 시 위치 선정 잘하고 그 후방 빌드업을 할 때 위치 선정 잘 가져가는 미드필더가 되게 드물기 때문에 수비형 미드필더가 항상 그래서 중요하고 찾기 힘들다고 하죠. 로버트카는 다 가지고 있는데 딱 하나 단점. 사이즈가 크지 않아서 작죠? 그거는 좀 태생적인 한계예요. 어쩔 수 없어. 이게 다른 리그 갔을 때 어떨지는 좀 봐야 된다고 봐요. 근데 그거 이외에는 로버트카는 되게 영리합니다. 근데 또 약간 축신 느낌 내는 선수들 중에 저렇게 사이즈 작은 선수들 옛날에 베라티. 그러네요. 맞네. 뭐 카솔라 마찬가지고. 그쵸. 뭐 수비 자리로 왔다. 그다음에 마케렐레, 칸테 다 작잖아. 근데 거기서 뭐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준 선수들이니까. 호이베르는 사실 지금 이제 선수 개인의 폼도 떨어진 가운데 토트넘 팀 자체가 너무 안 좋으니까. 아마 그동안 너무 많이 뛰어서 지친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호이베르도. 근데 못해요 요즘에. 많이 부진하고. 매너가 좋아요. 매너는 좋지. 그때 가서 봤는데 그 전체적인 리딩을 호이베르가 하더라고요. 전체적인 구단 선수들이랑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토트넘 그거 할 때. 농담하면서 분위기 풀어주는 것도 호이베르가 하고. 아니 주장 출신이잖아요. 그니까. 그럼요. 맞아. 주출. 주출이요? 주장 출신. 자, 로버트카. 에두스 알바레스. 키미. 근데 이건 사실 에두스 알바레스 좀 미안합니다. 맞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타부타 얘기를 하면 키미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에두스 알바레스가 어떤 짓 정도만 얘기를 하는 게. 근데 볼 관리 되게 잘합니다. 에두스 알바레스. 그리고 적절한 그 멕시코 대표팀의 경기를 보면은 롱패스를 통한 전환도 대표팀에서 많이 발전을 했고요. 아약스 축구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요즘은 센터백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요즘 이제 아약스가 올 시즌 그 슈레딩거 감독이 좀 생각보다 많이 못해서 너무 많이 못하죠. 감독 바뀌고 약간 좀 뒤숭숭합니다. 근데 어쨌든 에드슨 알바레스가 뭐 센터백 나가서 빌드업도 하고 수비력도 잘 보여주는데 키미랑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 키미는 전진도 하면서 만능의 역할을 해주고요. 에드슨 알바레스는 뽀른반에 자신감이 큰 편이 아니어서 전진을 많이 안 해요. 후방에 많이 박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지금은 좀 덜 그런데 안 좋았을 때의 타이밍을 보면 그 나겔스만이 키미한테 좀 많은 걸 부담을 시키는 느낌인데. 롤이 좀 많았어요.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다 되니까 그렇게 시키는 거야. 그럴 수 어느 있죠. 정도 되니까. 그리고 키미의 성향을 보면은 부상당해도 나오려고 하는 성향이에요. 투지. 본인이 진짜 그냥 뛰려고 하는. 투지도 투지고 보다 보면 솔직히 말해서 성깔 더러워. 근데 그거 필요해. 그런 거 필요해요. 진짜 약간 성질이 장난 아니야. 삼선 자원들이 그런 게 좀 더 필요한 것 같기도 해요. 키미고요. 에드슨 알바레스는 뭐 빅클럽이랑 링크가 또 있으니까 또 이제 올 수도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나 뭐 라리가나 이런 쪽으로. 성장 가능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이 선수도. 부스케츠 대 파비뉴. 근데 파비뉴도 최근에 폼이 안 좋고 부시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전의 기동성이 안 나오는데 오히려 그 부분은 최근에는 부스케츠가 괜찮은 부분이 있어. 저는 이거 솔직히 부스케츠 쪽이야. 크게 안 돼요. 왜냐면 파비뉴가 너무 안 좋아. 저는 부스케츠예요. 급작스럽게 뚝 떨어졌어. 물론 뭐 혹사당한 것도 좀 있겠지만. 그건 있죠. 근데 요즘 파비뉴 보잖아요. 기동력 많이 떨어졌어요. 더 이상 파비뉴의 장점이 기동력이 없습니다. 위치 잘 못 잡고. 파비뉴도 우리가 모나코 때 그걸 봐야 돼요. 이 선수 원볼란치 소화하긴 하거든요. 근데 원래 모나코 때 받았던 평가가 원볼을 서자니 이 선수가 빌드업 시 위치 선정이 좀 아쉬워서 파트너가 항상 옆에서 압박을 분산시켜줘야 파비뉴가 좀 편한 환경에 놓이고 잘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리버풀에서도 원볼란치처럼 보이지만 은근히 풀백들이 분산시켜주고 티아고가 분산시켜주고 그러면서 파비뉴가 그전까지 잘했거든요. 물론 거기선 최고의 퍼포먼스죠. 근데 부스케츠만큼 혼자 후방 빌드업을 이끌고 볼 관리를 잘하고 조율을 잘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파비뉴가. 그 부스케츠는 얼마 전까지
이번 시즌 전 들어오기 전까지는 좀 그거였었죠. 적이 기동성으로 조지고 압박하면 바꿔야 바르셀로나 전체의 마비를 일으키는 그 상황이었는데 그거를 뭐 더용이라거나 헤딩이라거나 그러니까 뭐 갑이라거나 다 좀 메워주면서 장점만 남게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형철이가 그 얘기했잖아요. 파비뉴도 원볼란테 같지만 측면에서 도와주고 파트너가 도와주고 이런 게 있을 때 폼이 엄청 올라왔었다고 했는데 부스케츠 지금 바르셀로나는 그게 됩니다. 더용되고 패들이 되고 요새는 가비를 왼쪽 윙으로 써가지고 뭐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위치가 좀 바뀌긴 합니다만 이건 미드필더 간의 이 밸런스를 정말 잘 맞춘 데다가 부스케츠가 아직까지는 압박, 그러니까 라리가는 이 약팀으로 내려갈수록 압박 강도가 좀 약해지는 팀들이 많아요. 근데 막 프리미어리그는 사실 하위권 팀 봐도 조질라고 들어오잖아. 졸라 세게 들어오잖아. 근데 라리가는 약팀들 보면은 그냥 진짜 아래로 내려앉아서 하는 팀들이 있거든요. 그래. 이런 팀들 상대로 했을 때는 사실 부스케츠만한 카드가 없어요. 극강이야. 그러니까 부스케츠는 잘 쓰면 끄집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파비뉴는 잘 써도 요즘 끄집어낼 수 있는 장점이 뭐가 있을까? 모르겠어요. 네. 무시고 갑시다. 좋아하는 선수였지만. 이 격세지감인 게 옛날에 우리 파비뉴네 로드리로 WPT 갔을걸요? 맞아. 그럴만한 순간들이 있었어. 네. 수비맨디다. 수비맨디 너무 좋죠. 소시에다의 수비맨디. 근데 카이세도도 좋은 선수입니다. 이 둘 다 겨울 적생이 아스날이랑 링크 났었던 선수. 맞네요. 그리고 한 선수는 SNS로 똥을 싸질렀죠. 사상 최초 선소감 후이적을 감행했지만 실패했다. 네. 아무도 몰랐던 작별 인사. 저는 이거 둘 중 하나 고르라고 하면 수비맨디 고릅니다. 나 수비맨 링크 난 다음에 좀 경기를 찾아봤어요. 네. 매력적이더구만. 정말 잘해요. 사실 사이즈가 막 그런 로드리나 막 뭐 파비뉴 이런 선수들만큼 압도적으로 크진 않아요. 근데 적정 체격에 지금 소시에다드 후방 빌드업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알가실 감독 체계를 보면 센터백 벌어지고 라볼피아나 역할도 수비맨디가 소화를 하고 삼선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활동량이 많다 보니까 다 이렇게 쓸고 다니는 스타일이거든요. 킥도 좋고. 제가 봤을 때 지금 이제 소시에다드가 괜찮아요. 올해. 쿠보도 엄청 잘하고 있고 한데 저는 그 중에서의 핵심을 한 명 꼽으면 저는 수비맨디를 꼽을 것 같아요. 차비도 좋아하던데. 맞아요. 아르테타도 좋아하고. 이쁘게 볼을 잘 차니까. 왜 그러는지 알겠더라고. 난 이거 수비맨디 일단 이름부터 수비다. 그래. 이름부터 수비형 미드필더야. 그리고 카이세도 개인적으로 선수감 후이적. 이거는 진짜. 네. 그 수비맨디는 빌드업을 맡기면 혼자 잘해요. 카이세도는 그런 류가 아니야. 빌드업을 잘할 수 있는 미드필더가 필요한 팀이 카이세도를 영입해서 원볼란티를 만약에 세워요. 단점이 생각보다 많이 남을 거예요. 뭐 스타일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예전 레알로 가기 전 이아라 맨디. 좀 다르긴 해. 다르죠. 근데 이아라 맨디 그때 와 진짜 잘한다. 잘했지. 그때 나 보고서 야 진짜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 이런 생각이 드는 타이밍이 있었단 말이야. 맞아. 이아라가 이제 올해 지금 굉장히 오랜만에 건강한 시즌을 네. 부상이 좀 많았죠. 이아라 부상이 좀 많았는데 그래서 수비맨디랑 이아라 호흡도 괜찮아요. 그래. 저 이거 수비맨디 하겠습니다. 수비맨디. 근데 이 둘이 같이 뛰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좋지. 카이세도는 약간 빡투박으로 쓴다고 생각하면 돼요. 카탈디. 카탈디가 올 시즌 최고의 시즌이긴 합니다. 킥이 되게 좋고 수비시 위치 선정 좋고. 카탈디 뽑읍시다. 중요한 순간에 부상이나 당하고. 제가 이제 어제 준비했잖아요. 네, 부상 당하는 선수한테 뭐라 안 하는데 갑자기 생각이. 근데 이거 뉴스 되게 급작스럽게. 진짜 급작스러웠어요. 처음에는 허벅지 얘기 나오다가 나중에 보면 이제 등 쪽 근육이 뭉쳤다. 그러니까 진짜 자기 전까지는 그런 ITK 같은 데 있잖아요. 파티가 안 왔대 선수단이랑. 근데 사실 이게 오피셜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자 입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또 뭔 연막인가 뭔가 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파티 아웃. 그때부터 느낌이 좀 쎄했죠. 비교적 조르지뉴가 문제없이 잘했어요. 뭐 다른 데서 문제가 생긴 거니까. 괜찮았어요. 근데 나는 파티는 지금 아르테타 축구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선수가 하고 있어. 내구성이 너무 약해. 그게 좀 아쉽죠. 한 시즌을 부상 없이 건강하게 치른다라는 생각을 하기가 좀 힘들어요. 맞아. 난 그걸 배제하고 플랜을 짜야 된다고 생각해. 파티 이외의 나머지 자리가 파티를 밀어낼 수 있는 혹은 경쟁할 수 있는 선수가 있어야 아스날이 건강하고 강력한 팀이 되지. 그러니까 갭이 큰 선수 하나를 두면 파티는 내가 보기엔 지금 느낌은 3분의 1은 빠져.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수비맨디 얘기가 나온다고 봐. 카타이디가 잘하긴 하는데 근데 파티가 프리미어리그 어쨌든 선두에 있어서 아스날이 올 시즌 보여줬던 축구가 요즘 기세가 좀 아쉽지만 정말 좋았잖아요. 내용이나 파티의 폼이나 이 약간 좀 영감을 줄 수 있는 정석적인 플레이들이 많이 나왔다고 보는데 그래서 현폼은 파티의 우위를 보고 싶지만 팬분이 느끼는 그런 부상에 대한 아쉬움은 많이 공감돼요. 저는 파티요. 네, 이게 저도 파티예요. 전 카탈디요.
브로조비치 대 기마랑이스. 네. 뉴캐슬 그냥 핵 오브 핵이죠. 그럼요. 세월이 무상하다는 얘기를 좀 전에 했었잖아요. 다른 선수 얘기하면서. 브로조비치가 그 옛날에 그 극한의 브로조비치만큼은 아닌 것 같아. 기복도 좀 생기고 부상도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브로조비치가 야 이게 진짜 저 많이 뛰던 그 브로조비치가 옛날 같진 않구나. 사실 이것도 약간 혹사의 여파가 있다고 봐요. 맞아. 지난 시즌 도대체 얼마나 많이 뛰었냐. 진짜 많이 뛰고 그 매 경기를 뛰는데 엄청난 커버 범위를 자랑했던 선수가 브로조비치고 크로아티아 대표팀에서도 주축이고요. 요즘에는 또 이제 부상 뭐 이런 부분도 이제 좀 이슈가 되고. 기마랑이스 사실 이제 우리를 위해서도 잘해줘야 되는 선수입니다. 우리 3선을 또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윌록이랑 그 누구야 그 다른 사람 바꿔도 얘는 안 바꾸고 조엘링턴. 왜냐면 핵심이야 진짜 뉴캐슬 지금 스쿼드네. 핵심 맞아. 맞아요. 디프이메라고 하죠. 그 후방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기마랑이스만 할 수 있어요. 사실 월드컵 때는 좀 아쉬웠어요. 그치. 월드컵 땐 브로조비치가 또 좋았지. 전 기마랑이스가 월드컵 때 그렇게 못하죠. 근데 또 뉴캐슬 와서 또 잘해. 또 까꾸야 이거는. 전 이거 기마랑이스가 현폼으로는 올 시즌은 브로조비치보다 나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봐요. 나 기마랑이스. 저도 기마랑이스. 추맨이랑 엠레잔 올해 괜찮은데. 올해 엠레잔 그리고 이제 좀 나오죠. 경기도 나오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 엠레잔 경기 좀 찾아보면서 환영한테도 좀 조언을 구했거든요. 근데 뭘 하려고 욕심내면 안 된다. 그 순간 실수가 나온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엠레잔이 약간 시한폭탄이에요. 너무 투박해서 언제 갑자기 어디서 실수를 할지 몰라. 그리고 끄덕지 않 또 리버풀 선수 아니었습니까? 근데 맞아요. 사실 꽤 임팩트 있는 세리머니 아닌가요? 좀 멋있어. 아니, 쫙 미끄러진 다음에 딱 하는 게 그러니까 인상이 이거 있잖아. 근데 지금 보면 그래도 추맨이죠. 추맨 보다 보면 얘 딱 눈에 띄는 단점은 뭘까라는 생각이 가끔 들기도 해요. 공 차는 거 보면. 진짜 이게 나는 추맨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레알 마드리드와 어울리는 이미지는 내 옛날 이미지랑 다르다. 사실 추맨 그 미남 마드리드가 전형적인 첼시 선수입니다. 와, 나 이거 진짜 무슨 말인지 100% 이해했어. 전형적인 첼시 선수입니다. 그래서 요즘 첼시 선수 중에 제가 눈독 들이는 선수 있어요. 누구죠? 다트로 포파나. 예. 거기가 첼시 선수다. 많이 언급하시죠. 포파나. 10점이요. 추맨 가겠습니다. 전형적인 레알 마드리드 선수 하면 저 생각나는 게 토니 크로스야. 나는 마르코 로이스도 레알상이라 뭐 그런 거. 그다음에 구티. 그럼 레알 마드리드 하면 생각나지. 근데 여긴 딱 봤을 때 만약에 다른 옷을 입고 있어요. 평상복을 입고 있어. 그러면 어디 선수일 것 같은가요? 어디 선수인지 모르겠지만 첼시 수비형 미드필더 같습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인데. 아니면 뭐 첼시의 센터백. 로카텔리 대 라니 캐디라. 이제 동생 캐디라. 동생 캐디라. 그렇죠. 우니온. 동생 캐디라가 지금 그 우니온 베를린 백스리 352에서 그 중간 핵심입니다. 우니온은 올해 어쨌든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니까. 좋은 팀이죠. 이거는 근데 수비형 미드필더라고 꼽아서 그렇지 사실 로카텔리는 이거 아니고 좀 올라가도 더 잘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온전히 수비형 미드필더라고 보기에 좀 분류하기가 어중뛴 느낌이야. 근데 아쉽게도 수비형 미드필더가 맞아요. 왜냐하면 이 선수가 툴을 보면 중원에 그냥 풀어놔야 되거든요. 네. 근데 알레그리가 정말 3선에만 가둬서 쓰고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 올 시즌 강제로 수비형 미드필더가 됐고 난 그 자리에 어울리는 선수라고 생각 안 하는데. 나는 반칸 올라가야 된다. 그 말을 바꿨으면 사실 제 역할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역할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한 씨 약간 8번 쪽이야. 맞아요. 근데 어쨌든 맡긴 역할을 잘 소화하고 있느냐 잘하고 있어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유배 중원의 핵심이죠. 이거 라니 캐디라 나 라니 캐디라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너는 로카텔리? 저는 그래도 로카텔리. 그럼 2대1로 라니 캐디라를 올리도록. 오케이, 라니 캐디라 합시다. 미첼 대 베나세르. 미첼은 사실 요새 좀 여기저기 돌아가면서 많이 나와요. 센터백도 봤다가 수미도 봤다가 중앙 쪽으로 좀 올라가기도 했다가. 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선수들은 그 여기저기 뺑뺑이를 돌아요? 그건 이제 신보지께 여쭤봐요. 예. 신보지의 이제 큰 뜻이 어떤지. 갑자기 또 싸우리 생각나네. 이거저거 다 했던. 마요. 마요. 마요도 그렇고. 베나세르는 밀란의 진짜 핵심입니다. 근데 현폼으로 봤을 때 딱 하나 아쉬운 거는 그 부상. 은근히 부상이 좀 있다는 거. 아니 당장 이번 밀란 토트넘 경기에서도 못 나왔죠? 피올리가 얘기를 했죠. 이기긴 했습니다만. 근데 베나세르가 나올 때는 볼 배급이 달라져요. 그냥 그 토날리 백스리 아래로 내려오고 변형 백스리 내려오고 베나세르가 그 위로 가서 볼 백업할 때 있고 없고 차이가 되게 크고 약간 빌드업을 토날리 그 피올리 감독도 약간 선수한테 자율적으로 맡기거든요. 근데 그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팀을 이끌 수 있는 선수가 베나세르가 맞긴 합니다. 경기 영향력은 베나세르가 더 크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근데 이제 팀적으로 뭔가를 딱 보면은 사실 아틀레티코도 비첼 영향력이 좀 크긴 하거든요. 왜냐면 사실 아틀레티코가 뭐 지금 엄청 좋다고 하기도 좀 그래요. 팀적으로 봤을 때. 물론 챔피언스리그 4위로 광탈할 때보다는 지금 저는 조금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래도
지금 아틀레티코가 불안한데 그 와중에 저는 비첼리 영향력은 꽤 있다고 생각을 해서 좀 고민이 되긴 해요. 저는 플레이메이킹의 개념으로 보면 베나세르. 나 베나세르. 네. 비첼은 또 센터백으로 나오는 그거는 많아서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최근엔 다시 뭐 삼선에 나온다고 하지만 맞아요. 센터백으로 나왔던 그것도 있고. 베나세르로 가겠습니다. 어우 월드컵 영웅이네요. 소피앙 암라바트 그리고 나니 파레호. 월드컵 판정 암라바트 아닙니까? 월드컵 판정은 암라바트지. 네, 월드컵 판정. 뭔가 모로코 유니폼 입고 있을 때랑 약간 느낌이 달라요. 왜냐하면 피오렌티나에서 모습은 모로코에서 모습과 좀 다릅니다. 마치 그 모로코에서는 아킴 지에시인데 첼시에서는 아킴 지으거든요. 이렇게 약간 기운 빠지는 느낌. 맞아요. 암라바트. 저는 이 선수 평가할 때 약간 육각형 미드필더 맞는데 월드컵에서는 컸어요. 모로코 육각형. 이 피오렌티나에서는 좀 작아요. 실수도 은근히 있고 영향력이 그만큼은 안 나올 때가 많죠 사실. 저는 무조건 파레오. 암라바트가 그것도 있어요. 이적 시장 때 자기한테 제이 올 거 생각하고 되게 나가고 싶어 했거든요. 소감 또 남길 뻔했나요?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어요. 미안하다. 이제 피오렌티나에 집중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스캔들이 공개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제 팬들이 느끼기엔 좀 아쉽게 느낄 만한 포인트가 있죠. 말씀하세요. 월드컵 말고는 파레오죠. 지금 세티엔 비아레알에서 파레오 빠지잖아요. 아스날 파티 빠진 거랑 저는 비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파레오입니다 이거. 삼선 영향도 너무 좋고 우리 요새 이제 또 센터백 사이 내려가서 빌드업하는 것도 파레오가 다 해주고 있어서 그리고 뭔가 이 선수가 어쨌든 발렌시아에 되게 오래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파레오랑 지금 파레오를 보면은 지금이 더 국밥이야. 지금이 더 잘해. 진짜 국밥. 영향력이 더 커요 지금. 카세미로 나왔네요. 귀도랑 기도 로드리게스 좋은 선수입니다. 그리고 베티스 입장에서 기도 로드리게스 아주 중요한 자원이에요. 근데 안 되죠. 대진운 이건 대진운인 것 같아요. 기도도 이제 사실 기동성도 조금 떨어졌고 아르헨티나에서 결과적으로는 이번 월드컵 때도 기도가 이게 초반에 조금 얼굴을 비치다가 스칼로니 감독이 다른 선택을 하죠. 결국 엔소가 나왔죠. 엔조를 픽을 하는 거니까. 멕시코전엔 기도가 선발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그 기도를 대신해서 엔조가 나왔고 그 엔조가 그 이후부터 쭉 선발이었어요. 맞아. 카세미루, 부스케츠 대 기마랑이스. 그럼 이제 약간 이런 식으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너 둘 중 하나 쓰라면 누구 쓸 거냐? 그렇죠. 저는 기마랑이스 씁니다. 부시가 요즘 부시를 쓰려면 조금 주변 환경을 정리를 해줘야 돼. 그렇지. 예전에는 그냥 혼자 세워놓으면 그냥 다 했어. 원터치 돌리고 탈압박하고 볼 안 뺏기고 사실 누적치? 비교가 안 되죠. 1위에요. 축야극장 엔조이랑 바르셀로나랑 맨유 0809 결승했잖아요. 그때 팔팔한 부스케츠를 보니까 지금 부스케츠랑 다른 선수야. 맞아요. 진짜 다른 선수예요. 세월간의 시절 때. 기마랑. 저도 이건 기마랑. 베나세르 후백 네베스. 밀란 경기들도 좀 꾸준히 보고 좀 괜찮게 보고 있는 팀인데 올 시즌 되게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고요. 무엇보다 베나세르가 이 부상이 중요할 때 나오고 있는 상황 자체가 썩 좋지 않고 피올리의 책임도 좀 있어요. 사실 우리가 보는 폼은 팀이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그 선수의 가지고 있는 기량이 다르죠. 더 많이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잖아요. 근데 피올리의 빌드업 전술은 잘할 때도 약간 아쉬웠던 부분이 전 있다고 보는 입장에서 베나세리가 우리의 시각적으로 들어왔던 영향력과 울브스에서 네베스가 보여준 시각적으로 보여준 영향력은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네베스가 많이 크다. 많이 커요. 전 네베스가 저 늑대 가운데를 그냥 맡고 있는 선수라고 봅니다. 늑대 가운데가 어디죠? 얼굴이요. 여기요? 검은색. 엠블럼에 얼굴 자체가 네베스다. 저 자체가 네베스다. 그럼 황희찬 선수는 어디 있죠? 황희찬 선수는 이제 한 여기쯤 있나요? 테두리로 하시죠. 테두리. 검정색 테두리. 저 넓은 공간을 다 커버하고 다니는 황희찬이. 노란색은 누구죠? 노란색은 로페텍인가요? 로페텍이는 좀 너무. 저기 누누. 맥스 킬먼 하겠습니다. 킬먼. 세메도는 저 이탈하고 있어 지금. 세메도는 이거야 이거. 박세메 나가고 있어. 그럼 조세사 어디 있죠? 조세사는 이제 저 눈동자. 울버햄튼. 커버가 됐네요. 그럼. 잘 넘어갔어요. 뭐 많이 봤던 팀이니까. 추멘 대 엔소 페르난데스. 둘 다 나이가 너무 좋죠. 추멘은 강부자 선생님 픽입니다. 맞아. 그때 눈여겨봤다. 프랑스 대표팀에서 눈여겨본 선수 추아멘이랑 그리즈만. 전 이거 추멘입니다. 저도 추멘입니다. 저는 이제 취향상 엔소. 근데 추멘도 존중합니다. 이해가 돼요. 근데 둘 중에 어떤 스타일 더 선호하냐면 저 엔소거든요. 근데 전 지금은 추멘이 더 잘한다 생각해요. 지금은 추멘.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나는 엔조는 시간만 주어지면 보여줄 선수다. 다만 지금 이제
빅 리그에서 모습은 슈아메니가 좀 더 많이 보였다. 맞아요. 여러분 죄송한데 둘 다 첼시 선수 아닙니다. 한 명 레알 선수예요. 자, 슈맨. 얼굴만 보면 엔조가 레알 선수고. 아 그렇지. 슈맨이 그 느낌이 그 느낌이야. 맞아요. 아 슈맨이 저 정말 좋아하는 선수거든요. 아 근데 이게 이제 많이 배워야죠. 형한테 많이 배워야죠. 야 근데 3살밖에 차이가 안 나네. 로드리 여기 왜 이렇게 어리냐 얘. 아니 근데 또 이게 막상 3살 놓고 보면은 은근 차이가 벌어질 수도 있어요. 아 그렇긴 한데 로드리는 이미 처음에 비아레알에서 등장했을 때부터 얘 빅클럽 무조건 간다. 그리고 아틀레티코 찍고 프리미어리그로 넘어왔잖아요. 야 이거 로드리고 수비맨드는 16강 탈락이 됐지만 이게 사실 근데 이 선수의 위치는 더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다. 대진운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나중에 소시에다드 경기 보실 기회 있으면은 수비맨드 한번 잘 봐보세요. 그래. 진짜 좋은 선수입니다. 소시에다드 저 볼만한 선수가 많아. 마티치드 로버트카 이거는 뭐 로버트카로 가야죠. 근데 마티치 잘하고 있어요. 잘해요. 시즌에. 킹테치. 와 키미 대 카세미루. 오. 키미 대 카세미루. 아 키미도 만약에 맨유 갔으면 잘했을 것 같아요. 진짜 잘했을 거야. 키미는 내가 봤을 때 어딜 가나 다 잘했을 거야. 첼시가도 잘했을 거야. 엄청 잘했을 거야 진짜. 지금 리버풀에 키미 오면 어떻습니까? 아유 그럼 쌍수를 두고 환영하죠. 저기 엘리엇 주죠 그러면. 엘리엇을 왜 줘요? 아 그냥 준다고요. 안 주는 게 낫죠. 그런가요? 그냥 차라리 돈을 받고 말지. 이게 대진이 이렇게 나와서 뭐 좀 하나를 고르긴 해야 되는데 근데 이 정도면 약간 이거는 이제 개인 선호도 픽 아닙니까? 야 좀 어렵다 이거는 진짜. 난 활용도 면에서 나겔스만의 키미 활용법보다 테나의 카스미로 활용법이 조금 더 낫다. 심지어 이제 프레드랑 나올 때 카세미루가 수비만 하지 않고 약간 올라가기도 하죠. 오른쪽 빌드업을 좀 바꿔주는 거 보고도 많이 놀라기도 했어요. 와 카세미루가 이렇게 해주는구나. 근데 참 키미 너무 좋은 선수여서 저는 카세미루 하겠습니다. 이게 결국 현폼으로 본다면 카세미루가 좀 더 안정감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키미히가 안정감이 조금 부족하게 느껴지는 건 키미의 책임이라기보단 전술적으로 그렇게 키미한테 모든 걸 맡겨놓고 앞쪽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비아레알한테 두두 맞는 거 아니야. 옆에 고레츠카 나오면 고레츠카 침투하게 바쁘고 자비천 기존의 바이에른 뮌헨에서 항상 안 좋았었고. 저는 개인 선호도는 사실 키미입니다. 저는 이런 선수를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만능이잖아요. 그죠? 아니 풀백 써도 돼. 풀백 써도 되고. 그것도 있어요. 어쨌든 이적생의 첫 시즌은 아무래도 눈이 더 많이 가고 그 선수에 의해서 되게 안 좋았던 포지션이 한 번에 바뀌잖아요. 그치. 약간 이게 체감이 좀 임팩트가 더 커요. 그게 올 시즌 카세미루는 좀 그런 스토리도 당연히 우리한테 많이 와닿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 지금 그 세레머니 했을 때 포효하는 모습을 보면 그 거의 퍼거슨 아이들급이거든요. 네. 아 유스야. 맨유 유스 같아요. 그런 임팩트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키미입니다. 뭐 그럴 수 있. 키미 그러니까. 존나 싸볼클이에요. 카세미루예요? 그냥 임팩트 때문에 전 카세미루. 얘 뭐 이거 대동소이한 선수들이에요. 맞아요. 파레오 대 파티. 전 파레오요. 아니 그렇게 무지성을 하지 말고 진작에 골라주세요. 무지성 아닌데요. 중요할 때 부상당하는 선수. 좋은 선수 아닙니다. 근데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럼요. 저는 전북의 이승기 선수를 정말 좋아해요. 근데 진짜 아쉬웠던 게 부상이 있죠. 때문에 못 나오는 경기가 많으니까. 근데 아마 정균이 형도 좀 비슷한 마음이 아닐까. 야 어제 그런 경기에서 못 나오는 거네. 근데 진짜 어제 파티 있었으면은 와 진짜 볼만했을 것 같아. 근데 졌을 거야. 나는 어제 약간 실력 차이가 느껴졌어. 이거는 쌓아온 여태까지 그 전술적인 어떤 그런 거나 맨시티 선수들의 어떤 안정감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났다. 근데 나는 과르디올라가 수비적인 스탠스를 취하면서 내려가는 걸 보고 와 진짜 그래도 빡세긴 빡센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는 그래도 한 시즌 동안의 퍼포먼스는 파티가 더 좋았다. 전 파레오요. 저는 파티 할게요. 저 파레오 좋아하거든요. 되게. 근데 저는 파티가 가진 툴이 조금 더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탈압박도 되고 빌드업 만드는 거 아니고 이 전진성도 엄청 좋잖아요. 그리고 기동성이 파티가 훨씬 더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파티. 데클란 라이스. 마음 안능이에요. 라이스가 여러 가지로 조금 더 성장한 느낌이 드는 선수이기 때문에. 라이스는 어디로 갈까요? 궁금해. 어디로 갈지. 아스날이요. 파티는요? 뭐 어디 가든지 하겠죠. 웨스트햄이요? 가나요. 가나요? 예. 그래서 나는 수비맨디 데클란 라이스 라인. 오 진짜 좋다. 그런 진짜 느낌. 최고지. 네. 그럼 라이스가 이제 조금 더 올라가야 되거든. 그치. 라이스는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잘할 것 같아요. 라이스 수비맨디 존나 괜찮은 조합 아닙니까? 성차만 되면은 뭐. 라이스에게 또 런던 생활이 이어지는 메리트도 있고. 근데 사실 첼시랑 링크가 되게 짙고 첼시 출신이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지. 날 버린 첼시에 복수하겠다. 근데 뭐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만약에 아스날이 라이스한테 비비려면 딱 그거 하나야. 지금 첼시가 이번 시즌 이 정도 성적이면 챔피언스리그를 못 나가가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걸로 챔스로 꼬셔야 된다. 라이스? 네.
저는 로보트카 하겠습니다. 이게 나폴리가 지금 이 엄청난 유럽에서도 손에 꼽는 폼을 보여주는데 네. 그 중심에 있는 선수는 로보트카요? 올려줘야죠. 저도 로보트카 봅니다. 나폴리는 챔스에서 어디까지 갈까요? 난 그것도 궁금해. 야, 그 지금 팡푸신데. 저 카세미르요. 카세미르잖아요. 그건 맞아요. 그건 카세미르. 맞아요. 아니 근데 네. 아까부터 계속 파티 상대편만 나오면 그 사람을 얘기를 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중요할 때 나오지 않는 선수. 네. 좋은 선수 아닙니다. 카세미르는 맞지. 네. 네. 왼쪽 첼시 유스 출신 선수, 오른쪽 첼시 상 선수. 둘 다 교집합은 첼시. 예. 어떻게 보나요? 저는 누구 쓸 거냐고 물어보잖아요. 네. 전 데크란 라이스 씁니다. 라이스나. 전 정했어요. 추맨이요? 추맨이에요. 플레이에서 더 와 진짜 잘한다. 안정적이고 단단하고 이 자리에 걸맞는 플레이를 보여주는구나라는 시각적인 영감을 준 선수는 저는 추아메니. 뭔가 나에 더 놀랍게 한 빈도가 많았던 것 같아요. 올 시즌은. 아니 추맨이 올 시즌에 진짜 좋겠네요. 부상 이전까지. 월드컵 때 너무 잘했잖아요. 롱킥 때리고 이러는 거 보면 환상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월드컵 승부차기 그거는 이제 너무 어린 선수인데. 그거야. 네. 아, 그리고 진짜 야유를 지옥에서 보내더라고. 아 그래 형 보고 왔잖아. 와, 이거 다르긴 나 했나 보다. 보자마자 그 처음엔 나오는데 야유 소리 듣자마자 야 이거 얘 못 넣는다. 아 실직이 다. 그런 느낌이었어. 이건 넣을 수가 없는데 거기서 넣는 은바페가 도라인 거야. 근데 폼은 추맨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난 추맨. 저는 선호도는 라이스. 네, 선호도도 당연히 중요하죠. 나 추맨 할게. 추맨. 아 로드리요. 로드리죠. 네, 로드리죠. 네. 기마랑이스가 잘하긴 하지만. 그래 로드리 지금 네. 대장급이에요. 우리 FM에서 더 잘해주면 기마랑에서 꼽는다. 로보트카 대 카세미루. 카세미루는 사실 목 조른 거 반성해야 됩니다. 아 그렇지. 왜냐면 그러면서 중요한 순간에 지금 경기를 못 뛰고 있거든. 맞아요. 아까 파티 때 얘기했지만 중요할 때 못 넣는 선수 좋은 선수 아닙니다. 적용되거든. 그럼 로보트카예요? 카세미루죠. 왜 파티한테만 그렇게 기준이 엄격하죠? 내가 좋아하는 팀이니까요. 그렇군요. 네. 그럴 수 있죠. 네. 인정합니다. 그 마음 저 공감합니다. 그럼요. 인정합니다. 네. 네. 원래 내 선수한테는 졸라 엄격하고. 네. 카세미루. 카세미루죠. 로드리입니다. 결국 로드리 카세미루예요. 맞아. 네. 그게 왜 우리가 그 컨텐츠를 했겠어. 그러니까. 결국엔 네. 그들이 1, 2위를 다투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맞아요. 근데 그거 추맨 야 근데 진짜 로드리가 어리다. 어려워 96이에요. 쟤 느낌상 92 느낌이거든. 이제 플레이가 되게 노련하잖아요. 그래. 깔끔하고 노련하니까 저도 96년생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사실. 되게 영리한 선수입니다. 비아르에서 뛸 때 대학 다녔어요. 아 그래. 대학 기숙사에서 얘 생활했어. 근본 그 너 했을 그래, 때 로드리가 내가 1호였나였잖아. 아틀레티코에서 뛸 때도 참 영리하게 잘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이게 추맨은 보면 앳되거든. 로드리는 얼굴도 노련한 얼굴이야. 96 얼굴이 아니야. 아 그렇지. 내가 봤을 때 그냥 딱 봐도 한 8, 9. 그렇지. 그래갖고 이제 대표팀 그 2경기 하면 센츄리 클럽 가입하고 이란 말이야. 그래. 또 이제 월드컵 때 센터백으로 아주 열심히 예. 뛰었거든요. 스페인이 높게 못 올라가서 그렇지. 로드리. 이거 솔직히 선호도거든요. 현폼 기준입니다. 누적 아니죠. 네. 누적은 안 되죠. 카세미로가 어쩔 수 없어요. 그 시절 레알 마드리드 소속이었던 선수들은 누적을 하면 이게 무적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바르셀로나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자, 저는 오늘 컨셉을 유지하겠습니다. 네. 중요할 때 나오지 못하는 선수, 좋은 선수 아니다. 아니 저는 둘 중에 하나 고르라면 전 로드리예요. 저는 그 입각해서 네. 제가 카세미로를 얼마나 좋아하는 선수인지는 제가 자주 얘기했습니다. 네. 얘는 1번인 선수다. 근데 2번 선택 저 로드리로 갑니다. 현폼 기준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종민이 형이 말씀하셨던 중요할 때 나오는 선수가 중요하다. 좋다. 좋다. 네. 로드리가 중요할 때 못 나오는 경우들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진짜 꾸준해. 그냥 봐봐. 그냥 미친 듯이 나오는 게 상수예요. 심지어 센터백이 무너졌다 센터백으로 나오면 그 정도로 팀의 꾸준함과 성실함, 든든함 이거는 로드리가 매 경기 나와주면서 소화해주는 게 그치. 항상 일정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사실 이 선수 원래 매 경기 나오는 선수인데 이번에 약간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그런 그 주문이죠. 이번 일을 좀 반성할 필요가 있다. 아 카세미로가? 카세미로 이거 왜냐면 야 이게 카세미로 없을 때의 그 위태위태함이 눈에 보여. 카세미로랑 파티랑 둘이 손잡고 반성해야겠네. 그렇지. 파티만 반성이 됩니다. 그건 이제 부상은 아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카세미로도 꾸준하게 잘 나오는 건 맞는데 징계만 빼면 근데 이제 그게 있는 것 같아요. 후방 빌드업이라고 할 때 저는 아직 펩 과르디올라라는 감독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 그 축구에서 펩의 지시사항을 200% 이해하고 그걸 매 시즌마다 꾸준히 수행하는 선수라면 더 시각적으로 우리한테 뭔가 임팩트가 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둘
닭 카세미로지. 닭 로드리지 이런 거 없어. 그건 없어. 왜냐면 얘네가 서로 이제 약간 느낌이 그 1학기 때 카세미로 반장, 로드리 부반장, 2학기 때 로드리 반장, 카세미로 부반장.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반장, 부반장 번갈아 가면서 하거든. 그런 느낌이에요. 로드리. 자, 이렇게 로드리가 이제 최종 우승자가 됐고 댓글이 그래도 좀 달렸네요. 이거 열어놨군요. 요주아 키미 당연히 낮은 깍쟁아. 형철이 형 사랑해요. 안 받아줘요. 자, 랭킹 볼까요? 로드리네요. 로드리. 2위는 카세미로겠죠. 2위 카세미로고 3위 데크란 라이스. 3위가 나는 개인적으로 그냥 3위로 꼽아. 지금 수비형 미드필더들 중에 3위로 꼽아. 나는 키미입니다. 나도 키미예요. 키미예요. 그리고 4위 추멘. 3, 4위 정도 키미. 난 1, 2, 3은 순서랑 상관없이 그 선호도랑 상관없고 실력과 상관없이 로드리, 카세미로, 키미가 3대장을 꼽으려면 그 정도로 뽑지 않나. 그 중에서 좀 갈리는 거죠, 의견에 따라서. 키미 진짜 저 올 시즌 이제 그 챔피언스리그 예선에 중계했거든요. 바이에른 뮤니크. 네. 2경기인가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와, 저 키미 하는 거 보고 그래. 클래스가 좋죠. 진짜 입니다. 우리가 이 카세미로라는 선수가 지금 팀을 바꿔버려서 그 임팩트를 조금 강조한 부분이 있다. 그렇습니다. 우승은 로드리. WPT